며칠이라도 조금 더 예쁜 얼굴로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받은 성형수술에는 뭐가 있는지, 현재 만족하는지 또는 후회하는지, 또 지금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소소한 팁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눈. 제가 이 눈 성형수술을 맨 처음에 한 게 중3 겨울방학 때였어요. 한참 사춘기니까 외모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쓸 때였는데 그때 이제 쌍꺼풀이 갖고 싶어가지고 항상 학교 가기 전에 그 속눈썹 붙이는 풀 있잖아요. 그때 다크니스 속눈썹 붙이는 풀로 항상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쌍꺼풀 만들고 다녔었거든요. 엄마가 안 돼 보였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병원을 예약하셔놓고는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목포에 있는 어떤 안과였는데 이게 나중에 검색해보니까 엄청 유명한 안과더라고요. 그때 가격이 이제 보험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에 했었어요. 대박이죠. 근데 심지어 결과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중3 겨울방학 끝나고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좀 언니 오빠들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인기도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보면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성향이 좋은 기억이라서 아마 그 이후에도 이제 성형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공적이었던 그 첫 쌍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니까 이제 속쌍꺼풀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술을 결심하게 됐는데 그게 그 후로부터 8, 9년 정도 뒤였어요. 제가 근무하던 피부과 원장님 소개로 갔는데 대형 성형외과였고 그 대표 원장님이 저희 원장님의 친구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얼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을 성형했다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으러 간 거였죠, 사실은. 근데 상담실장님이 이 대표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으려면은 거의 1년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수술 비용도 정말 제가 이제 듣고 간 금액의 거의 2~3배 정도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닥터분한테 그냥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사실 뒤트임도 같이 했거든요. 가격이 아마 그때 이 뒤트임이랑 쌍수 같이 해가지고 13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어디에 흉터 남고 티나는 거를 좀 병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때 이 뒤트임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눈이 좀 길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아이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명동을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마주보고 오면서 저한테 갸루상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물론 이 화장이 이상하긴 하지만 진짜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이나?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딱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좀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화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엔 그냥 밑트임 수술을 하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갸루상. 그래서 지금 이 저의 눈은 쌍수 2번, 뒤트임 1번 한 상태예요. 보시면은 원래 중학교 때 했던 라인이 잘 안 보이죠? 여기 살짝 접히는 여기가 중학교 때 했던 라인이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2mm 정도로 올려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뒤트임 이제 흉터가 있잖아요. 뒤트임 흉터가 제가 지금 흉터가 살짝 있는데 제가 했다고 말 안 하면은 잘 못 알아보세요. 생각보다는 티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확실히 눈매가 좀 시원해졌고 인상도 좀 부드러워져가지고 연하게 화장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화장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눈 수술은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도 제가 수술을 2번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엄청 낮은 코는 아니었어요. 진짜 낮은 코는 아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코끝이 살짝 퍼져 있는 이 느낌이 싫어가지고 반버섯 모양으로 살짝 이렇게 모양만 잡고 싶었어요. 근데 수술이 너무 콧대가 높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같이 높았어요. 콧대까지 이렇게 길게 높아버리면은 남성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중안면이 길어 보이면서 좀 노안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 노안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붓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려봤어요. 근데 역시나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병원을 좀 괴롭혔어요. 전화도 하고 연락하면서 계속 재수술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답변은 1년이 지나야 재수술이 가능하다 이러면서 저를 조금
약간 좀 제가 좀 진상이었죠. 그래도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딱 1년째 되는 날을 예약을 잡아가지고 결국 여기 콧대에 실리콘 맞췄습니다. 실리콘을 다 간 건 아니고요. 콧대를 갈아서 콧대에는 지금 실리콘이 거의 없는 정도인 것 같고 코끝에는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거, 돼지코 이런 거 안 됐었는데 지금은 돼지코랑 이게 다 흔들흔들 되는 것 같아요. 수술 안 하신 분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에요. 딱딱하긴 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가? 이렇게 움직이기는 해요. 신기하죠? 코가 빨개졌네. 결과적으로 눈 수술은 저에게 정말 득분인 수술이었지만 코 수술은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사진빨이 잘 받고 얼굴이 좀 입체적이어 보이면서 작아 보이게 해줬지만 이 모공이 제가 여러분 한 모공 하잖아요. 이게 수술 후에 더 커집니다. 수술하시려는 분들 중에 모공 좀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원하던 그런 반버섯 모양의 코도 아니었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 수술들을 하면서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약간 좀 수술 체질이거든요. 그 눈이랑 코 모두 그 피부과에서 근무하면서 3일 오프 쓰고 4일째 되는 날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래도 실밥도 있고 조금 흉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긴 했지만 비교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피부 관리사였는데 원래 피부 관리할 때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그러고 퇴근 후에 공원 10바퀴씩 돌아야 되는 그 정도? 저는 붓기를 빨리 빼려고 되게 많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고개 이렇게 들고.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 뭐 교정이 성형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기도 했고 또 제가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정은 한 5년 전쯤? 조금 늦게 시작했죠. 20대 중후반쯤? 그때 시작을 했고 총 교정 기간은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발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교정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교정할 때 발치하면 예뻐진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상담할 때 발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저는 발치하면 옥리가 된다고 아주 극구 반대하셔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입 천장 공간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치열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 병원을 간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개월 동안. 그때 그 성형외과 바로 맞은편에 있는 병원이기도 했고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가 거기서 이미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소개로 가가지고 320만 원 정도에 했었고 근데 제가 적립해둔 충치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서 50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교정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치열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교정하기 전을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교정하기 전에는 제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교정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교정하기 잘했다. 신의 한 수. 또 확실히 얼굴형이 조금 다듬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비대칭이지만 교정하기 전에는 더 비대칭이었어요. 근데 이 균형도 살짝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치열과 얼굴이 살짝 달라진 점 이거는 너무너무 만족하는데 부작용? 단점을 말해보자면 일단 팔자가 심해져요. 제가 원래도 팔자가 좀 있는 편인데 교정기 때문에 입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주름이 가면서 팔자가 되게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불편한 점이 유지장치. 보이나? 이게 안 보이니까 제가 또 따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이렇게 유지장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10년 이상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보다는 좀 적응이 돼서 덜하기는 한데 아직도 이렇게 만져지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양치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고 아무튼 이렇게 잃는 게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역시 저는 득이 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 교정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은 팁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하지만 교정이나 성형수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받을 거면 최대한 빨리 받아라. 어렸을 때 받아야지 더 뭔가 좀 자연스럽고 재생도 빠르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거라면 그냥 빨리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건 제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라도 조금 더 예쁜 얼굴로 살아야 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은 수술이나 미용 시술에 있어서는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축은 필수고요. 그리고 둘째,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의사. 만약에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나머지 에너지는 시술자를 결정하는 데 쏟으셔야 돼요.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고 해당 의사가 수술한 전후 사진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행하는 얼굴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 얼굴처럼 해달라 라고 하면 원하는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후회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본인 얼굴이랑 어울리는 성형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가 너무 낮아서 수술을 하는 거면 코를 살짝 높여달라고 하거나 눈이 너무 작아서 수술하는 거면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는 느낌으로 해야 남들이 봐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얼굴이 될 거예요. 저도 코를 할 당시에 버선코가 유행이라서 버선코 모양으로 하고 싶었지만 못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버선코를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얼굴에 그렇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만 안녕.